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우려했던 테슬라의 데드크로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는 순간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데드크로스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순간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상실한 주식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호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끝났고 대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의 일반적인 정의가 주가의 강력한 약세 전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주식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업의 성장이 끝이 나서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상승 모멘텀이 끝났나요? 데드크로스의 두 번째 경우인데요. 데드크로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주가가 약세로 전환되는 신호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은 숨겨진 두 번째 신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숨겨진 두 번째 신호란 바로 약세가 끝나고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성장 중인 기업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성장 중인 기업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보다 선행해서 먼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제 기업 가치와 먼저 올라간 주가의 괴리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주가는 기업 가치가 따라올 때까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조정이나 정체기를 겪으면서 기업 가치가 따라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장기 이동 평균선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기업 실적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날 때쯤 되면 이제는 주가와 실제 기업 가치의 괴리가 거의 사라진 시점이 되는 거죠. 성장 중인 기업의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좁혀지게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즉 평균 회귀에 의해 먼저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충분히 내려오게 되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선 최근에 박스권을 뚫은 아마존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마존은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선행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리로 인해 거의 1년간 횡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장기업 주가 흐름의 표본입니다. 주가가 먼저 오르고 기업 가치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둘이 만날 때쯤 되면 주가가 다시 오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년 전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무려 3년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2019년 초에 주가가 조정을 겪으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2021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데드크로스를 만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지금 이 두 예시가 제가 설명드린 주가 흐름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경우는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는 신호인지 주가가 조만간 다시 상승할 신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란 거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0일 이평선보다 더 짧은 단기 이평선으로 어느 정도 추세 확인이 예측 가능합니다. 보통 20일이나 30일 정도의 초단기 이평선을 사용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2019년에 데드크로스를 그릴 당시 데드크로스 직전에 이미 초단기 이평선은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항상 후행성이고 기간이 긴 이평선일수록 더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50일이나 200일보다 30일 이내 이평선이 더 먼저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단기 이평선은 이미 상방으로 머리를 틀었고 이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만 이거는 뒷북입니다. 이미 초단기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들을 차례로 뚫으면서 상방으로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일 이평선도 똑같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하죠. 아마존을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죠. 이미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에 초단기 이평선은 상방을 향해 고개를 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50일 이평선도 다시 고개를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 아니나 다를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며 주가가 상승했죠. 그러면 테슬라를 보실까요? 자,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0일 이평선은 이미 두 개의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상방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보다 후행성인 50일 이동평균선도 앞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만간 방향이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보지 않더라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주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좋으니 이 주식은 상승 모멘텀을 잃고 약세 전환할 것이다 라고 쉽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최근의 가격 흐름으로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속지 않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단순히 주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주식은 이제 끝난 주식이야 라고 말하는 개미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기업의 내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이 아닌 그저 눈앞의 가격만 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올바른 투자를 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적 얘기를 약간 포함해서 조만간 있을 테슬라의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미리 알아봤고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시장의 다양한 노이즈에 속지 않고 올바르게 기업 가치를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차트 모양은 결코 모든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에 근거한 얘기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의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